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갱튀고개. 북쪽으로는 아산 시내가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산줄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긴 그닥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등산로가 있는 덕분에 평소에 아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코스 중에 하나이죠.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 한 시민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이곳 갱튀고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이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시신은 나무 기둥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몸이 V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우 모양처럼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디서 굴러내려와서 이 나무에 부딪힌 것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그게 사망을 이르게 한 원인은 아니었죠. 이미 목에 칼로 깊게 베인 상처와 또 끈으로 졸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변사체의 신원은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0대 여성 A씨. 그녀의 가게에서 시신 발견 현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 한적한 갱튀고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다행히 전날 A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방 맞은편에서 24시간 가게 영업을 하던 국수집 주인입니다. 그녀는 새벽 2시 반쯤 이 A씨가 노래방을 다 영업을 끝내고 혼자 차에 올라타서 출발하는 걸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죠. A씨가 살고 있던 집은요, 이 노래방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퇴근을 하고 집까지 가는 겨우 5분 사이에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A씨가 타고 갔던 그 차는 노래방 근처에서 정갈하게 주차된 채 발견됩니다. 아니, 분명 차를 타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녀가 다시 가게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걸까요? 경찰은 애초에 A씨가 차에 탄 채 납치가 되었고 이후 살해당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차가 다시 노래방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라는 건 범인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이미 A씨의 가게 위치를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겠죠. 차량을 감식해 보니까 내부에서는 A씨가 신고 있던 구두 그리고 담배꽁초 한 개가 발견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안전벨트에서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의 혈흔이 검출돼요. 천만다행으로 DNA를 확보한 상황이겠죠. A씨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경부 절창이었습니다. 절창은 뭔가에 베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리한 무기로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잔혹했냐면 목 앞쪽에 식도, 기도가 다 잘려나갔고요. 심지어 뼈까지 절단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은 그 경부 절창이지만 사실 사망에 이르기 전에 끈 같은 걸로 목을 조른 것도 포착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역추적을 해보면 목을 조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예 참수형처럼 목을 베려고 했다는 건데요. 너무 섬뜩한 범행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한 또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사건에서 새로운 특이점이 포착됩니다. 시신 발견 당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누군가 피해자 A씨의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 대의 ATM기에 들려서 총 19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ATM 근처 CCTV를 다 수집했죠. 그리고 거기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가 바로 유력한 용의자겠죠. 죽은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요. 이 용의자는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다 CCTV에 남아있어요. 분명 카메라에 노출될 이 위험을 알았는지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었죠. 얼굴을 이미 다 가린 것도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은 사실 지금처럼 CCTV 말고도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물론 인근에 있는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DNA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벨트에 있는 혈흔과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이렇게 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이겠죠.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 전담부서로 이관됩니다. 이후 재수사를 위해 8명의 프로파일러가 동원되죠. 수사팀은 총 4,3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사건을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칠세라 검토하고 또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졌죠. 그리고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이 몇 가지 결정적인 가설을 내놓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거라는 추론입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범행 현장으로 보이는 이 A씨의 차량, 여기서 피해자의 혈흔은 물론 저항의 흔적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피해자가 거의 전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범인들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그녀를 제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작은 체구의 여성이라고 해도 남자 한 명이 혼자서 이렇게 완전히 제압하는 건 다소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격렬히 저항을 했을 텐데 그럼 분명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적어도 2 이상일 거다라는 게 프로파일러의 추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차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구두입니다. 산에서 맨 처음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시신은 맨발이었어요. 근데 발바닥에 흙이나 낙엽 같은 게 전혀 묻어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A씨는 차 안에서 변을 당한 뒤에 이렇게 밖으로 들어서 옮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범인은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함께 피해자를 옮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강도 사건에서 공범이 있을 확률은 거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공격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또 운전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공범의 존재는 사실 사건 발생인 2002년 수사 당시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2번째 가설은 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입니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ATM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돈을 조금씩 빼낸 게 아닌가 추정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시신을 갱티고개에 유기한 것도 또 뼈에 흔적을 남길 만큼 예리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냐라는 분석에까지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가설은 바로 범인이 피해자와 면식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2002년 당시에도 강력하게 의심됐었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A씨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겠냐라는 분석입니다. 즉 일부러 그 시간을 노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3가지 가설을 토대로 현장을 재구성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의자가 떠오른 겁니다. 그는 바로 E씨. E씨는요, 2002년 당시에 동종 전과자라는 이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의 명함이 노래방에서 발견된 점을 시작으로 경찰이 그를 주목했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돼요. 왜냐면 CCTV 속의 용의자와 외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CCTV 속 남자가 범인인데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차량에 있는 DNA도 일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 범인이 2명 이상이다라는 가설이 맞다면 현장에 있는 DNA 그리고 이 사진이 꼭 이 씨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통화 기록 중에
A씨와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점은 그가 면식범이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이 E씨가 직접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않았어도 어떻게든 이 사건과 관여가 있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봅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5년 만에 50대가 된 E씨가 다시 소환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이 이번에도 허탕인가 싶었지만 이번에 경찰은 이미 결정적인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E씨의 쪽지문이었죠. 쪽지문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요? 과거에 2002년 당시 수사팀이 범인이 이렇게 이동했을 거다 하며 동선을 추적했는데 그러면서 현금을 인출했던 그 고속도로의 모든 통행권을 수거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쪽지문 하나를 찾아내요. 쪽지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이걸로 신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에는 힘을 더해주지 못하던 차 이제 2017년이 됐습니다. 지금의 과학수사 기술은 그 쪽지문을 단서로 활용할 수 있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게 바로 E씨의 거라는 게 드러납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경찰은 이걸 빌미로 E씨를 강하게 압박해요. 결국에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원한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살인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미립국한 조선족이 벌인 거다. 나는 그냥 시체 유기를 돕고 운전만 해줬을 뿐이다. 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공범 최 씨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씨는 중국인이던 최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당시 이 씨는 35살이고 최 씨는 25살, 그러니까 10살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유흥을 아주 좋아한다는 점을 계기로 빠르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놀고 마시다가 이미 유흥비로 많은 돈을 탕진하게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뭘 모의하게 되느냐? 돈을 갈취하자. 그래서도 우린 놀아야 되지 않냐? 유흥을 이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겟이 된 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 A씨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동기가 더 놀려고, 더 놀고 마시려고 지금 살인을 했다는 건데 지금 나이를 다 똥꼬로 드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쨌든 2002년 4월 5일 둘은 범행 장소를 모의하기 위해서 갱티곡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이었던 새벽 2시 반에 노래방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죠. 퇴근하고 있는 A씨 차량을 멈춰 세웠고 동승하게 됩니다. A씨가 이미 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이 본색을 드러냈죠. 차량이 아산시를 벗어날 즈음 그들은 흉기로 A씨를 위협했고 이내 갱티곡의 인근으로 이동을 한 뒤에 현금 30만 원과 카드를 탈취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둘은 결국 살인까지 감행합니다. 당시 A씨가 이 중국인 최 씨의 손을 깨물면서 저항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최 씨의 혈흔이 묻게 되죠. 결국 그녀는 안전벨트에 목이 졸려 정신을 잃고 맙니다. 둘은 A씨를 산속으로 옮겼고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목을 베었죠. A씨 목에 그 깊게 남아있던 절창, 이게 사실은 확인 사살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인들은 A씨의 시신을 갱티곡에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굴러 떨어지던 중에 나무에 걸렸고요. 다음날 아침 지나가던 시민이 이걸 발견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범인 E씨는 운전을 했고요. 그 돈을 인출한 CCTV에 보여진 사람은 최 씨였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수사 초반에는 E씨는 사실상 수사망을 잘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15년 만에 아산 갱티곡의 살인 사건이 해결돼요. 참고로요, 범인 최 씨, 이 사람은 2006년에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마침 재수사가 시작되기 3년 전인 2014년에 다시 귀국하게 되죠. 이젠 뭐 더 이상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그는 결국 검거가 되었고 이 두 사람은 법의 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들이 우리는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형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사전에 이미 철저하게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사 과정에서 사용된 이 둘에 대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요. 재판부가 그걸 법적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서 사건이 점점 끝을 향해 가게 되죠. 이 두 사람이 A씨를 죽인 건 계획 범죄였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법적 증거로 채택된 사건으로 기록되고요. 또 프로파일링의 유효성을 제대로 인정받은 첫 사건으로도 기억됩니다. 제가 참 그동안 수많은 미제 사건을 이렇게 다루던 차에 오늘 이렇게 해결된 사건을 여러분께 전달하니까 너무도 속이 시원한데요. 하지만 아직 갱티곡에는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3개월 뒤인 2002년 7월 인근에서 4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또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이게 이씨와 최씨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들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또한 여태껏 미제로 남아있죠. 지금까지 전담부서의 경찰들 그리고 또 관련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 또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2002년 갱티고개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살인사건. 첫 번째 사건을 해결한 그 힘이 남은 사건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